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1966년 서울대 규장각을 방문한 중국 천문학자들은 조선 왕조실록을 살펴보던 중 믿을 수 없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서 발견된 기록 덕분에 학계는 400년간 잘못 알려진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오류로 밝혀진 자료는 그 시대 최고의 천문학자로 알려진 요하네스 케플러의 업적 중 하나였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의 자료는 수백 년 동안 연구 자료로 활발하게 활용되어 왔다 보니 그의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학계는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과연 요하네스 케플러를 이불킥하게 만든 조선의 기록 무엇이었을까요? 매일 밤 어둠이 내린 하늘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는 별. 가로등이 없는 캄캄한 곳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별을 바라보고 있으면 심신의 안정이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별은 그저 보기 좋은 관상용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별은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별이 참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상청, 미래 예언까지 인류가 오랫동안 별을 관측해오다 보니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건 하나의 학문이 되었고 별 하나만 잘 관측해도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17세기 천문학혁명의 핵심 인물인 요하네스 케플러도 별을 관측해서 이름을 남겼습니다. 1604년 10월 17일 갑자기 하늘에 나타난 낯선 별 초신성을 발견하고 관측하기 시작한 요하네스 케플러. 그는 약 1년을 바쳐 이 천체를 기록했고 초신성에는 케플러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케플러 초신성은 매우 모범적일 정도로 전형적인 형태의 초신성 잔해이다 보니 현재까지 다양한 천문학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 천문학계는 케플러의 기록을 토대로 케플러 초신성을 유형이 초신성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케플러의 관측에는 좀 찜찜한 구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케플러 초신성을 가장 처음 발견한 사람은 케플러가 아니었습니다. 1604년 10월 9일 이탈리아의 의사이에서 처음 관측되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관측된 것이 케플러가 처음 관측하기 시작한 10월 17일 파리간의 기록에 공백이 있습니다. 또한 기록 자체도 정밀하다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뭔가 찜찜하긴 하지만 케플러 초신성은 정말 중요한 학문 자료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찜찜함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케플러보다 먼저 이 초신성을 관측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바로 조선. 기록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조선이 남긴 보물, 조선 왕조실록. 기록물의 끝판왕답게 이곳에는 조선의 하늘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1604년 10월 13일부터 초신성에 대해 관측을 시작했고 1605년 4월 23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초신성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냥 기록도 아니었는데요. 케플러 기록의 공백을 채운 것은 물론 훨씬 더 정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무려 130회에 걸쳐 다른 별과 비교해서 밝기, 크기 등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두었죠. 밤 일경에 객성이 미수십도에 있어 북극과는 110도 떨어져 있었으니 형체는 목성보다 작고 색은 누르고 붉으며 동요했다. 또한 초신성이 폭발하고 가장 밝았던 50일에 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케플러의 기록보다 정밀했기 때문에 현대 천문학자들은 조선이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케플러 초신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케플러 초신성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학자들은 조선 왕조실록에 남겨진 기록을 분석해서 케플러 초신성은 기존에 연구된 유형 2가 아닌 유형 1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초신성은 유형이 1인지 2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형 2 초신성은 수소행 융합을 모두 마친 태양 크기보다 작거나 비슷한 항성들이 폭발한 것이고 유형 2는 태양보다 8배 이상 큰 항성들이 폭발한 후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별은 연구에서 쓰임이 다른데요. 유형 1에 해당하는 초신성은 규칙적인 밝기 곡선을 보이기 때문에 천체들의 거리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2011년 유형 2 초신성을 이용해 우주의 팽창 속도가 40억 년 전부터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과학자들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이 없었다면 케플러 초신성은 지금까지도 유형 2로 분류되었을 것인데요.
이로 인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현재는 케플러의 관측 기록보다 더 많이 인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문학계에서 조선왕조실록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중 세종실록에 실린 한 별의 기록 덕분에 미국, 영국, 폴란드가 참여한 국제연구진들은 신성에 대한 또 다른 비밀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2016년 6월 정갈 자리에 있는 한 별에 가스 구름이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관측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별에 대한 과거의 관측 기록은 미국 하버드대에서 찾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별을 연구한 결과 자신들이 관측한 별이 1437년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세종실록에 적어둔 별과 동일한 별이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객성이 처음에 미성의 둘째 별과 셋째 별 사이에 나타났는데 셋째 병의 가깝기가 반자간격쯤 되었다. 무릇 14일 동안이나 나타났다. 별의 위치와 별 간의 거리 그리고 기간까지 당시 조선의 밤하늘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있었기에 현대 연구진들은 이 객성이 신성 현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동안 신성 폭발 후 다음 신성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별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었는데 그 사이에 외소 신성이 수차례 발생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별 하나의 신성 폭발과 신성 폭발 사이를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려 6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당시의 밤하늘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준 덕분에 현대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별의 진화 양상을 밝히게 된 것인데요. 우리 조상들의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밀한 기록 방식이 얼마나 훌륭한 유산인지 절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조선의 기록 덕분에 케플러 초신성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는 사실을 정작 한국은 30년이나 지나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외 천문학자들이 조선왕조실록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한국 천문학자들의 활약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966년 서울대 규장각에서 중국 천문학자들이 이 기록을 발견한 것이 시작이었죠. 중국 천문학자들이 이 기록을 해외에 소개하면서 케플러 초신성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것은 약 30년 후인 1997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김정욱 교수님이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중국 천문학자들에 의해 주목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약 400년 동안이나 잘못 알려져 있었던 케플러 초신성의 오류,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별의 진화 양상까지 우리 선조들이 남긴 기록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다는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네요.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 안녕.